안녕하세요, 삐딱뷰입니다. 용두리의 사랑방 같은 퀸즈 미용실에서 무시무시한 일들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오전 10시 현우네 집, 홍혜인이 시어머니인 전봉이한테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신세지게 된 게 미안해 뭐 도울 거 없나 주방을 기웃거리다 자연스럽게 요리 수업 비슷하게 돼버린 거죠. 홍혜인이 어제 먹은 닭백숙이 맛있었다고 시어머니 기분도 좋게 해줄 요량으로 말하자 신이 난 전봉이가 열심히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나는 한 거 없어. 재료가 중요한 것이여. 닭 잡을 때는 고놈고놈 바이오리듬 체크해서 제일 팔팔하고 싸가지 없는 놈으로 잡아버리면 그냥 된장만 풀어도 맛있는 것이여. 홍이는 별로 와닿지 않고 크게 관심도 없지만 그래도 어색한 공기보단 시끄러운 수다가 나으니 대충 눈앞에 놓인 아무 반찬이나 보면서 묻습니다. 어머님 어제 이것도 맛있던데 비결이 뭐예요? 그것은 별거 없어. 미원. 바로 그때 깍! 혜인이 너 지금 뭐해? 김선아가 주방에 들이닥쳐서 기겁을 합니다. 사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 일 시키는 거예요? 얘는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보내라고요. 어이없어 하는 전봉에 뭔 물을 안 묻혀 재벌들은 씻지도 않는 갑네. 왜? 흥보다는 김선아를 홍혜인이 진정시키네요. 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이것저것 여쭤본 거예요. 라고 하니 투덜대면서 아예 밖으로 나가버리는 김선아. 여인숙보단 나을 것 같아서 왔더니 이게 다 뭐야. 어휴. 소똥 냄새 하면서 마당 밖으로 나와 저 멀리 쳐다보니 시골 아저씨 선캡 쓰고 뭔가를 하고 있는 남편 홍범준이 보입니다. 여보 거기서 뭐해요? 응 이장 아니 사돈이랑 사갔다. 손이 제대로네. 쯧쯧쯧 혀를 차는 김선아. 아유 인간들처럼 일기 찍고 있네. 소똥냄새 벗어나고 싶어진 김선아는 일단 읍내 쪽으로 향합니다. 차가 없죠. 뚜벅뚜벅 할 일 없이 걸으니 드디어 반가운 시멘트 건물들의 간판이 눈에 들어오네요. 용들이 뻑다방. 뭐야 스타벅스 없어? 멕시칸 농천버거. 뭐야 쉑쉑버거 없어? 가마솥 한 마리 통닭. 뭐야 BBQ 없어? 그러다 눈에 들어온 퀸즈 헤어살롱. 전부 영어라서 있어 보이는 일은 김선아는 여기다 싶습니다. 아무리 시골 생활이지만 품격 있는 헤어스타일은 포기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들어서자 서로 까무라치게 놀라는 두 사람.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현우의 누나인 백미선도 놀란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머 사돈 어르신 여기 제 가게인데 머리하러 오셨어요? 앉으세요. 잘라드릴게요. 팔다리 어디부터 잘라드릴까요? 김선아가 뭐야 이 여자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니 백미선이 환히 웃으며 말하네요. 아 조크예요 조크. 제 남편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박사과정 중이라 제가 서양식 조크를 조금 할 줄 알아요. 호호. 괜히 묻지도 않은 말 들어놓으면서 주춤주춤하는 김선아를 애써 자리에 앉힙니다. 어떤 머리로 하시게요? 직업정신과 돈욕심 발동해서 진지하게 묻자 잠시 고민한 후 답하는 김선아. 세련되고 차분한 청담동 스타일로요. 아 근데 진짜 맡겨도 되는지 모르겠네. 할 수 있겠어요? 백미선이 세상 진지하게 이리저리 고개 꺾어 살펴보면서 말합니다. 네 그럼요. 그런데 그런 추상적인 스타일보다는 저희 퀸즈 헤어살롱 시그니처 스타일이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그게 뭔데요? 용두리 마성의 논지기 안악 스타일이요. 촌스럽게 그게 뭐야? 싫어요. 그럼 보고 속 벼락 맞은 모내기 안악내 스타일은요? 그건 더 싫어요. 제대로 된 거 없어? 컨트리카우 파밍스 우먼 볼륨 펌은요? 그건 좀 있어 보이네. 그걸로 해줘요. 네, 속 끓고 반면은 여인 뽀글 파마로 해드릴게요. 해석하면 그건가? 바로 그때 갑자기 강미방실 현정 미용실 카도라 송신기 3인방이 들이닥칩니다. 강미가 말하네요. 어머머 거짓에서 오셨다더니 진짜로 여기에 계셨네요. 발끈하는 선아. 뭐예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냥 머리하러 온 거예요. 안 보이는 신경전 어색한 공기 속에 김선아는 조용히 머리하고 있고 미용실 3인방은 열심히 수다 삼매경. 괜히 선아 들으라는 듯이 현우가 얼마나 용두리에서 용난 인물인지 계속 얘기하네요. 길게 말하면 뭐해 현우 같은 애가 없지. 내가 꼭 현우 첫사랑이어서가 아니라 여자 보는 눈은 있다니까. 그래서 결혼도 잘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에휴 라고 방실이가 말하자 선아가 전기 쏘듯 눈빛을 째립니다. 강미가 아랑곳하지 않고 당돌하게 얘기하네요. 다 틀리고 쪽파쳐서 지금은 막막하시겠지만 너무 걱정 말아요. 사위 잘 둔 덕에 현우가 방법을 찾아줄 거예요. 우리 현우가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 데는 선수라니까. 오랜 기억 떠올랐다는 듯 옆에서 현정이 호들갑을 떱니다. 맞지 진짜 사람 두고 있었잖아. 현우 10살 때인가? 해병대 캠프 갔다가 물에 빠진 여자애 구했었잖아. 아들의 잃은 트라우마가 떠오른 김선아가 짜증을 냅니다. 조용히들 좀 하죠. 머리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현정이 가소롭게 피식 웃으며 대꾸합니다. 모르셨구나. 이미용실은 머리 반 이빨 터는 게 반이에요. 계속할게요. 그때 구한 여자애가 9살이었지? 돈 많은 집에서 놀러왔다가 사고 났던 거라며. 그때 고작 10살짜리가 겁도 없이 물에 뛰어들어서 9살 여자애 구했다고 난리도 아니었잖여. 역시 해병대 특수구경호대 갈만해 우리 현우. 라고 하자 김선아가 놀란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 바닷가가 혹시 어디였어요? 왜요? 관심이 가요? 그때 거기가 서해 쪽에 돌머리 해변이었는데 눈이 휘둥그레지는 선아. 돌머리? 돌머리? 왜요? 아는데예요? 그때 현우가 거기 가서 찍은 사진이 지금도 집에 있는 걸로 아는디. 뭐에 올린 듯 갑자기 박차고 일어서는 선아. 나닥 미용실 문을 열고 뛰쳐나갑니다. 백미선이 소리치네요. 더 내어가 일어나. 현우의 집에 도착한 김선아. 현우의 방을 뒤지는데 그때 그 사진. 현우가 해병대 캠프에 가서 찍은 그 사진이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익숙한 배경과 눈에 띄는 현우의 옷. 아들이 죽었던 그 바닷가에도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해병대 캠프였다니 현우도 있었다니. 잊고 싶어
싶었던 기억이라 기억의 저만치로 지워놨었는데 비로소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 겁니다. 우리 수환이가 혜인이를 구한 게 아니었구나. 현우가 혜인이를 구했던 거구나. 비로소 깨닫고 오열하는 김선화. 백서방, 어떻게 자네가? 현우의 어릴 적 사진을 꼭 껴안고 주저앉아서 동곡하는 김선화. 그때 문 열고 들어온 홍혜인이 기겁을 합니다. 엄마, 그거 왜 끌어안았어? 하다하다 이젠 딸의 남자를? 혜인아, 그게 아니라 우리 때 놀고 한 게 백서방이었단다. 혜인이 특유의 차가운 눈빛으로 말합니다. 뭔 소리예요? 오빠가 구했다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 이상합니다. 현우가 혜인이를 구한 거라면 오빠인 수환이는 그날 왜 죽은 것인가? 모녀는 머리를 맞댑니다. 작가님이 꽁꽁 숨겨두었으니 우리라도 생각해보자. 그리고 결국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그건 바로 그날 수환이는 동생 혜인이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게 아닙니다. 혜인이와 함께 물에 빠졌던 겁니다.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건 백현우입니다. 그런데 둘 다 구할 수는 없으니 우선 혜인이만 구한 겁니다. 다들 물 밖으로 나온 혜인이 때문에 우왕좌왕 정신이 없는 사이 백현우는 또 뛰어들어서 급박하게 수환이를 찾아 물 밖으로 끌어올렸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둔 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아무도 보지 못했기에 모두가 혜인이를 구하다가 수환이가 죽은 걸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흡사 이런 거죠. 1, 2, 3 3명이 앉아있는데 1번, 2번 뒤통수 때리고 빠르게 손 감추며 3번이 때린 줄로만 압니다. 3번이 쳐맞습니다. 홍혜인은 살고 수환이는 죽어있으니 모두가 혜인이를 살리다가 죽은 거라고 지레짐작으로 믿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실을 깨달은 김선화, 홍혜인을 부둥켜 안고 오열을 합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 때문에 수환이가 죽은 게 아니었구나. 더 이상 원망하지 않을게. 내가 잘못했다. 그런 김선화를 밀쳐내는 홍혜인. 엄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머리 왜 그래? 거울 보니 반쪽만 뽀글 파마된 기묘한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년 넘은 오해 풀리면서 모녀간의 극적화와 물꼬가 트인 후 김선화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나머지 뽀글 파마 반쪽을 채우기 위해 다시 퀸즈 헤어살롱으로 향합니다. 대문을 나서는 그때 깍! 소똥받고 미끄러지는 김선화. 그때 어디선가 번개같이 달려와 선화의 뒤를 받쳐주는 현우 엄마 전봉애. 그대로 넘어졌으면 그야말로 똥칠인데 전봉애가 살린 겁니다. 똑바로 보고 다녀요. 그래주고 시크하게 들어가는 전봉애. 그런 봉애를 보면서 선화는 생각합니다. 그 엄마의 그 아들이구나. 현우도 혜인이를 구했을 때 저랬겠지? 소똥 위기 잘 넘기고 퀸즈 헤어살롱에 도착하니 웬 진상 손님과 백미선이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손님은 용두리한 새색시 볼륨 매직을 요청했는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선화가 잔뜩 성을 높이고 있는 손님에게 다가가서 한마디 합니다. 이봐요, 얼굴이 그게 아닌데 이 정도면 잘 나온 거지. 새색시 원하면 볼륨에 해라. 회춘을 하세요. 한참 흥분했던 손님이 김선화를 보고는 바로 꼬리 내립니다. 범상치 않은 반쪽 뽀글 파마 때문이었죠. 용두리에 출몰한 유사이코임을 직감하고 그대로 도망가버리는 손님. 그렇게 백미선을 구한 김선화. 자리에 앉아 나머지 반쪽을 마저 해달라고 합니다. 머리 마저 하고 있는데 또 들이닥친 강미방실 현정 3인방. 이번엔 TV 보면서 열심히 수다를 떱니다. 케이블에서 다시 하고 있는 사랑의 불시착. 현정이 거기에 나오는 재벌을 보면서 한마디 하죠. 알았다 좋겠다. 재벌은 맨날 코팅한 것처럼 윤기 나는 스테이키만 썰어먹고 사는구나. 무리하던 선화가 말합니다. 안 그래요. 우리도 주먹밥 밑밥 다 해먹어요. 대신 트러플 오일 넣어서 해먹지. 강미가 환히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라뇨. 그쪽은 이제 재벌이 아닌디. 그진디. 김선화도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에휴, 모서리 그냥만 아니었어도. 방실이가 빠르게 되묻네. 모서리가 누군디요? 김선화는 자기도 모르게 그간의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됩니다. 모서리 그 작것이 자기가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는 계약서를 홍만대 꼬드겨서 미리 써놓은 바람에 지금 이렇게 거지됐다는 사연이었죠. 웜에 못 쓸 것이네. 사진 있어요? 그 여자 면상이 궁금하네. 휴대폰으로 모서리의 사진을 보여주는 김선화. 현정이 기겁을 합니다. 이 아줌마는 선영인디? 오선영? 30년 전에 유명했던 그 아줌마? 얼굴이 완전히 똑같은디? 이 여자가 보세이라고요? 김선화가 떨려오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여자를 알아요? 나는 모르고 우리 어머니가 잘 알지. 아직도 이 여자 욕을 그렇게 한다니까. 어떻게 한번 우리 언니를 만나보시겠소? 그렇게 퀸즈 미용실에서 떠오르는 오선영에 대한 새로운 단서. 방실이 한마디를 거듭니다. 그럼 이 여자 이중신분이네? 아까 모슬이가 계약서 썼다고 했죠. 그럼 이 여자가 모슬이가 아니라 오순영이라는 것만 밝히면 계약서 무효네? 김선화는 눈이 번쩍 뜨입니다. 현정의 어머니를 만나서 오순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희망은 선화도 춤추게 한다. 기분 좋아진 김선화 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뛰쳐나갑니다. 백미선이 소리칩니다. 돈 내고 가라고 이년아. 뽀글파마 완성도 안 됐는데 읍내 이곳저곳을 눌러랄라 누비는 김선화. 기분 좋으니 모든 구경이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김선화의 주변에 하나둘 모여드는 시골의 아주머니들. 유례없는 헤어스타일을 보고 모두들 신기해합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휴대폰 꺼내 사진까지 찍죠. 여배개미? 일부러 한쪽은 파마를 남긴 것이요? 용들이답지 않게 세련되고 신선한디 어디서 했어요? 급당황한 김선화. 그제서야 파마가 덜 됐다는 걸 깨닫습니다. 머뭇머뭇 하면서 임기응변으로 말하죠. 이거요? 팔부파마 동탄 스타일 퀸즈 헤어살롱에서 했어요. 나도 가야 쓰겄다. 내가 가자. 내가 먼저야. 그렇게 퀸즈 헤어살롱에 손님들 몰려들면서 한쪽은 민둥살인 게 특징인 팔부파마의 성지. 신개념 헤어스타일로 훗날
대박이 나게 됩니다. 백미선은 룰루랄라 신나게 머리를 말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남편과 아들에게 더 많은 유학비를 송금해줄 생각에 매일 들뜬 마음으로 몰려드는 손님을 맞이합니다. 며칠 뒤 김선아가 다시 방문해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이 퀸즈 헤어살롱에서 모든 단서를 찾았어요. 딸과의 오해도 풀었고 모슬이 잡고 잡을 실마리도 얻었어요. 퀸즈를 다시 찾게 되면 아드님 유학비는 내가 내줄게요. 우리 퀸즈 장학재단의 이름으로 모든 유학비 전액 지원할게요. 약속해요. 백미선이 밝은 미소와 함께 말합니다. 그건 그런 건 됐고 삐딱불스토어에 주문이나 해봐요. 거의 그렇게 맛있고 재밌는 게 많대. 자세한 고정 댓글. 이렇게 용두리 퀸즈 헤어살롱에서 김선아는 모슬이 잡을 단서와 희망을 찾고 무엇보다 홍해는 어릴 적 자기를 구했던 사람이 백현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덤으로 엄마와의 관계도 회복되었기에 지금 이 용두리에서의 생활이 너무나도 값지게 느껴집니다. 몸과 마음 회복돼 백혈구 수치 증가하니 수술도 성공적으로 받게 되겠죠. 백현우 덕분에 선물 같은 용두리에서 아주 많은 걸 얻고 있습니다. 용두리에서 펼쳐질 또 다른 이야기는 다음 영상으로 빠르게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